네, 다음은 압력에 대한 단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력은 프레셔의 앞글자 따서 P라고 하는 요 기호로서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단위는요, 단위 면적당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 라고 했으니까 단위 면적, 우리 1제곱당인 거죠. 그래서 미터 제곱을 분모에다가 만들어 주시고요. 수직으로 작용되는 요 힘을 얘기합니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에 대한 단위, 우리는 뉴턴 단위 사용한다 라고 했어요. 따라서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1제곱 단위 면적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수직으로 작용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화살표를 이용해 가지고 작용되는 힘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힘이니까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표현해 줄 거고, 얘를 다시 한번 파스칼에 대한 단위로서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파스칼에 대한 단위 무조건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는요, 로우 GH라고 표현을 한대요. 자, 로우, 아까 전에 로우라고 하는 것은 밀도라고 했었죠? 밀도에 대한 단위책이 어떻게 된다고요?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이다. 즉, 단위 최적당의 질량이다 라고 했습니다. 곱하기 G는요? G는 중력 가속도를 이렇게 G라고 표현한다 라고 했었죠? 무조건 몇이에요? 숫자 9.8이었어요. 단위는요,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가속도에 대한 단위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는요, 여기서는 H는 그냥 높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위는 미터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단위를 전부 다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생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돼요? 미터 3승, 그리고 미터 전부 다 생략이 가능하죠. 약분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남는 친구는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미터 하나 남게 되고, 즉 얘를 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자면 킬로그램 퍼 미터 곱하기 세크 제곱으로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금 요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다시 한번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얘를 한번 변경을 시켜볼까요? 우리 질량계의 단위로서 킬로그램 단위로서 표현했을 때 요 단위가 맞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는 뭐라고요? 얘는 이전에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의 단위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퍼, 여기서 퍼니까 옆에다 같이 써도 되겠네요. 미터 제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도 약분 가능하죠? 따라서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제곱,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 아까 전에 로우 GH에 대한 단위 정리했을 때하고 똑같죠. 아,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마 H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중량계를 배우셨기 때문에 이 감마에 대해서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감마는요, 비중량입니다. 얘는요, 무조건 로우 G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즉, 우리가 밀도긴 한데 중량계에서의 밀도 값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 G까지 무조건 곱한 값이 바로 비중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어떻게 될까요? 단위는 뉴턴 퍼 미터 3승이 되겠습니다. 즉 단위 최적당에 가해지는 질량값이 아니고 여기에 차 있는 질량값이 아니고 중량값이다. 그래서 뉴턴 퍼 미터 세제곱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물에 대한 밀도값 몇이라고요? 물에 대한 밀도값은 1000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1000kg 퍼 미터 3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마값은요? 감마 W는요? 네, 물에 대한 비중량은 여기서 그냥 G만 곱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9800kg, 아이고, 킬로그램 아니죠. 이때는 뉴턴 단위 미터 3승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9800 뉴턴 퍼 미터 3승으로 얘는 다시 한번 킬로그램 중으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 킬로그램 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단위 안에 펄스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단위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000kg 펄스 퍼 미터 3승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감마에 대해서도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로우G는 감마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감마 H라고 표현이 가능하다라고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표준 대기압에 대한 크기 표현입니다. 보통 우리가 표준 대기압 1atm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할 때에는요, 무조건 단위 환산 과정이 필요할 때 이러한 공식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점은 밀리미터 hg 수은주에 대한 높이와 그리고 그 바로 옆쪽으로 미터 아쿠아 수두에 대한 단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터라고 표현하는 값은 이 아쿠아 단위이기 때문에 아쿠아라고 하는 단위를 쓱 빼버리고 그냥 10.332 미터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위가 아쿠아 단위니까. 네,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파스칼 단위 보셔야 됩니다. 101325 파스칼. 되셨죠?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킬로파스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요, 키로는 지금 10의 3승의 접두어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0세개를 땡겨서 101.325 킬로파스칼입니다 라고 해준다면 요 키로가 10의 3승이니까 101.325 파스칼입니다. 똑같죠? 그럼 메가는요? 메가는 어떤 접두어냐? 10의 6승 접두어입니다. 그러면 0을 일단 6개를 땡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6승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0.101325 메가파스칼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압력에 대한 단위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atm은 760mHg다. 그리고 10.332 미터 아쿠아다. 즉 1atm이라고 했을 때 요 물이 10m까지 그냥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누르고 있는 압력이 즉 1대기압 자체가 20m다라는 표현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파스칼 단위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101.325 파스칼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10m다 라고 한다면 얘는 몇이라고요? 1atm이다 라고 표현하기로 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10.332 미터다라고 했을 때 얘는 1atm이며 요 값 자체가 101.325 파스칼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만약에 뭐 30m다 라고 한다면요. 30m다 라고 한다면 얘는 몇 atm일까요?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얘네들은 전부 다 같은 값이다 라고 했으니까 10.332m로 나눠가지고 단위 없애주시고요. 그냥 단순히 나누기만 하면 수치에서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곱하기 1atm을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하고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10.332m 분의 1atm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단위 환산이 atm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파스칼 단위로 표현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요. 여기에다 그냥 101.325 파스칼 곱해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전부 다 1atm으로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같은 1atm이니까 약분 가능합니다. 단위만 확인해보자면 미터 날라가고 나는 원하는 파스칼 단위만 뽑아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단위를 환산하는 과정에서 이 표준 대기압 크기에 대한 공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1과 에너지 그리고 열량에 대한 단위들입니다. 먼저 1이란 힘과 힘 방향으로 발생되는 변위의 곱을 얘기한다. 이때 물체에 힘을 가해서 물체가 움직이게 됐을 때 비로소 1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위로서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는 거고 우리가 이 정의를 통해서 단위를 추측을 해보자면 1뉴턴의 힘을 가했을 때 물체가 몇 미터가 이동됐느냐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뉴턴 곱하기 미터 단위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전에 압력에 대한 단위로서 파스칼 단위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때는 내가 1미터 제곱당 가해질 수 있는 힘의 단위다 라고 했으니까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어요. 반면 1에 대한 단위 줄이라고 하는 것은 뉴턴 곱하기 미터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쓰여져 있는 단위는요, 요 뉴턴을 질량계로 다시 한번 바꿔가지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곱하기 미터까지 표현을 해주시면 얘가 바로 줄 단위인 거죠. 그래서 옆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와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 와트라고 하는 단위는요, 1율이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누구는 1율이 굉장히 좋아 라고 했을 때 1을 잘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잘한다는 거죠. 얘는요, 1을 어떻게 했냐? 우리 1에 대한 단위 줄이라고 했습니다. 1을 시간 단위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행해질 수 있는 1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율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1초당 하는 1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을 잘한다라고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1율이라고도 하고요. 요 값을 동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펌프 동력 혹은 전동기 동력 이렇게 해가지고 1율을 표현할 거예요. 그때에 대한 단위는 와트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열량입니다. 열량이란 물체가 받거나 주는 열의 양을 얘기한다. 그래서 단위는 칼로리 혹은 접두어를 표현해서 킬로칼로리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고요. 킬로칼로리는 1기압에서 1kg의 물 온도를 1도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의미한다. 사실상 지금 여기에서는요, 14.5도에서 15.5도로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의미한다라고 했지만 이 차이가 몇이에요? 델타 T가 지금 딱 1도잖아요. 그래서 1도만큼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1과 1량과 열량을 계속해서 환산을 하면서 단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을 하면 열이 나죠. 덥죠. 네, 그래서 1kcal는 4.19kJ이다. 나중에 이거 다시 한번 단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환산 공식만 하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칼로리는 4.19 혹은 난 4.2라고 하겠다. 그러면 그냥 공식을 더 편하게 체크를 해주기 위해 4.2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4.2 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kcal는 4.2 kJ이다. 혹은 1칼로리는 4.2 줄이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키로가 있다면 키로 살려주시고요. 키로 없다면 키로 없는 채로 그대로 환산 공식 표현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칼로리로 변환을 시켜줄 수 있을까요? 얘는 그대로 이항해가지고 1줄로서 표현을 해주시면 4.2분의 1칼로리겠죠. 요거 다시 한번 계산해 주시면은 얘는 0.224가 나옵니다. 그래서 0.224 칼로리구나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점성입니다. 점성이란 유체의 전다 능력이 작용할 때 여기서는 전다 능력 사실상 뜻 자체는 알고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응력이라고 하니까요. 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힘이 작용할 때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를 말한다. 즉, 유체의 끈끈한 정도를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체라고 하는 것은 흐를 수 있는 물질들을 전부 다 유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체가 아닌 액체 또는 기체 상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끈적끈적한 정도를 점성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점은요, 요 기체의 점성 특성과 액체 점성 특성, 요 특징들만 뽑아가지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체 점성은요, 우리 이런 개에다가 기체들이 막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입자들이 운동량이 활발해지겠죠. 온도가 가해졌으니까요, 이 입자들의 운동량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입자들끼리의 충동량도 많아질 거예요. 충돌량도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분자 상호 간의 운동에 의해서 점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다.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점성은 증가한다. 비례 관계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액체의 경우에는요, 사실상 초콜릿을 중탕해가지고 녹인다 라고 했을 때 점성 어때요? 원래 끈적끈적했는데 얘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흐물흐물해지죠. 마찬가지로 탕후루 같은 설탕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설탕의 경우에도 끈적끈적한 상태였다가 온도를 가해주면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된다? 점성은 감소한다. 점성이 감소했기 때문에 흐물흐물해진 거예요. 네, 따라서 지금은 온도 올라갔을 때 액체 점성은 어떻다고요? 감소한다. 즉 반비례 관계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체 점성은요, 비례 관계. 그리고 액체의 점성은 반비례 관계. 고체는 왜 없어요? 유체라고 했기 때문에 유체의 끈끈한 정도를 표현하기 위한 점성은요, 고체의 점성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물리량에 대한 단위 체계에 대한 내용들을 훑어봤습니다. 다음은 관련 예제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